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그 CS 윈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에 한번 제가 이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러니까 뭐 7월 달에 이때 문 대통령께서 그 뭐 저기 처음에 그 풍력 연구 단지 방문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때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자, 바람이 불어온 곳 그것으로 가네. 한국도 유럽도 미국도 왜? 돈 벌러.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 그때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게 유상증자, 유무상증자를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지금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지금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솔직하게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죠. 자, 이거를, 이때도 매수를 했어요. 8만원 밑에서. 8만원 밑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또,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7월 이때쯤에, 뭐, 5만원대 정도? 그쯤 되겠네요. 자, 들고, 아직까지 그냥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저 제넥신 같은 거 올려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은 팔 생각 없는데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댓글에 보니까 제넥신 뭐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넥신을 그랬었어요. 그때 7만 뭐 2천원 3천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아주 늦게 사신 분들도 저 9만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만원 넘어가길래 더블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절반은 챙겼습니다. 절반은 챙기고 지금 같은 경우 저 얼마 전에 또 일단 뭐 다시 사더라도 일단 그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거 매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드려서도 안 되죠. 자,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어제 장 끝나고 유무상 증자에 대한 뭐 그런 결정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린이 분들도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가 뭔지, 무상증자가 뭔지 그런 거를 좀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 뭐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알아서 조금 찾아보면 되지. 그러고 말았을 텐데 제가 우리 조카놈이 저 지지난주인가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증자라는 거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증자, 저 주식순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주식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기존에 있는 그 지금 주가대로 다 내고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권리락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을 싸게 해주고 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요 비율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요거 CS 윈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돈 내고 주식 받는 거다. 근데 좀 싸게 받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또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받는데 돈을 안 냅니다. 그냥 공짜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호재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기업이. 왜냐하면 주가가 뭐 100%면 주가를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을 그 주식만큼 더 주는 거니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무상 같은 경우는 이 권리락을 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탁 돼 있다. 그러면 싸 보이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때가 많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식수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좀 악재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를 왜 하겠습니까?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야 주식 더 찍어내 갖고 기존 주주들 니들이 좀 사서 우리 그 돈으로 좀 쓰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되게 조심을 해야 될 시즌이 가까이 옵니다. 1월달, 2월달 뭐 이렇게 되면요, 이 부채 비율 높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업보고서가 나오죠. 3월달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뭐 자본 잠식되고 그래 버리면, 자본 잠식 50% 이상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는 이 대주주의 욕심 때문에 이 주가가 좀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때 덜컥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유상증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을 막 해야 되는데 공장이 없어요. 근데 일은 막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을 지을 돈, 뭐 이런 돈이 부족을 해요. 부족해요. 자, 그렇게 되면 증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고 일단 보는데요. 자, 보는 방법하고 뭐 요런 것들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유무상증자 결정한 그 공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죠. 유상증자 결정, 요런 뉴스,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보면 유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요런 게 나오죠. 자, 보통주 380만 주를 증자를 한대요.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뭐 액면가 500원 이거는 별 필요 없는 얘기고, 지금 현재 증자 전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1700만 주란 얘기죠. 1728만 5715주가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전체 발행 주식 수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380만 주를 더 주식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쓸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자금 조달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시설 자금에 2,9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운영 자금에 587억 정도를 투자를 한답니다. 근데 요 운영 자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알아본 결과 뭐 원재료 같은 것들 이런 거 구입하는데 그쪽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설 투자하는 거 이거는 지금 미국 쪽에 공장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 바이든이 지금 뭐 조지아에서도, 그쵸? 바이든이 재검표에서도 승리를 했죠. 그리고 바이든이 아마 대통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바이든이 한 얘기가 자신의 임기 4년간 1기, 그러니까 향후 4년간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다가 2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원달러 환율로 따져보면 12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2400조 정도 될 거고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11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2200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태양광하고 풍력 쪽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 풍력 타워를 미국에 5만 개를 만든다 그래요. 5만 개. 야, 이거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풍력 회사니까 풍력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단위의 굉장히 큰 단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는 이 풍력 쪽이 가장 좀 적합한 그런 부분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런 것들 가정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고 그쪽에 쓰는 소규모 뭐 요런 쪽이 좀 적합한데 풍력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아마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 공장에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괜히 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벌써 미국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미리 야, 이거 일 정말 많아지겠다라는 그런 걸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뭐, 요거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요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가액, 요런 게 나오죠. 6번에 신주 발행 가액, 요런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현재 92,200원이에요. 자, 아까 좀 싸게 사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 지금 현재는, 그 92,200원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발행하는 그 가격 정하기 전에 저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종가 평균 그리고 또 일주일 그리고 3일 당일 종가 이렇게 산술 평균을 해서 이 가격은 정해요. 가격은 정하는데 이 주가가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 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 가격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일단 92,2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요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확정 예정일은 자, 1월 18일 날 확정이 될 거예요. 이 증자 가격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주당 신주 발행 주식 수 요렇게 나오죠. 0.201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100주당 22주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청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청약 예정일은 자, 구주주 같은 경우는 1월 21일 날 그러니까 1월 18일 날 이 최종 가격을 정해서 1월 21일 하고 1월 22일 날 양일간 청약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일간 청약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 납입일은 1월 29일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복잡하죠. 자, 요거는 저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주주님, 이 배정 기준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자, 여기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자, 그러면 16일이 언젠가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자, 16일 날 종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못 받아요. 16일 날 종가로 갖고 있으면 못 받고. 자, 요게 3일 결제라서 12월 16일이면 수요일이네요. 다음 달 16일 수요일이니까 15, 14. 14일 날 종가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5일 날은 팔아도 증자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 딱 그날 종가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거래일수록 요게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인데 만약에 요게 월요일이라면요. 자, 휴일은 빼야 되니까 목요일 날 종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주들이 증자를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12월 16일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종가로 들고 있으면 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날 하루만 들고 있어도 그 다음날은 팔아도 증자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준일은 저 12월 16일 그리고 뭐 저 배정 주식 수는 요렇게 나왔고 자, 요거 가격은 그때 1월 18일 날 정해질 거고요.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말씀드렸죠.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고객님, 저 CS인들을 갖고 계셔갖고, 몇 주 갖고 계셔갖고, 몇 주 증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청약하시겠습니까? 라는 전화가 와요. 자, 그럼 그때 청약을 한다라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주면, 근데
이거는 키움 같은 데는 일일이 연락이 올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고객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저 일반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었어요.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었는데, 뭐 키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전화가 못 간다라면 뭐 팝업이 뜨든가 어떻게든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데도 연락이 안 온다, 청약일에, 그러면 회사에다 전화를 한번 해 보시면,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청약을 받을게요 라고 의사 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그 증자받는 금액을 돈을 넣어 놓으시면, 예, 청약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청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영끌이었다. 영혼까지 다 끌어갖고 이걸 사서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청약을 받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봐서 요거, 저 22% 정도만큼은 주식을 팔아 놓으시면 돼요. 또 이게 납입일이 29일이니까 29일 날 현금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29일 날 계좌에 넣어 놓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29일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했던 방식으로 그 전전날까지 요거를 주식을 팔아 놓으면, 예, 그 금액만큼 팔아 놓으면 청약이 되겠죠. 또 다른 주식 사면 안 되는 거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22%를 하고요. 무상증자도 같이 합니다. 요 날짜가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밑에 내용이 있어요. 자, 2번 무상증자 요런 게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또 신주의 종류와 수 요런 게 나옵니다. 자, 보통 주식 2106만 주 정도예요. 2106만 주, 뭐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여기 나오죠. 보통 주식, 자, 1.0이란 건 100%를 준다는 얘기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액면가 500원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거고요. 자, 신주 발행 주식수도 그만큼 정도 되고, 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신주 발행 주식수가요. 요거는 그 저 그 청약하는 과정에서, 유상 청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줄어갖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한 주당 한 주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보시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여기 4번에 있죠. 자, 2월 2일이 기준일이네요. 2월 2일이 기준이니까 또 중간에 주말 휴일 꼈으면 또 틀려지니까 얘기가, 2월 2일이 언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월 2일이면 내년 2월 2일이니까 1월, 자, 2월 2일이니까 중간에 주말 휴일이 끼네요. 2월 2일은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가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요일은 권리락이 다 돼버려요. 자, 1월 말이겠는데 1월 29일이겠네요. 1월 29일 종가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2월 1일 날은 가격이 뚝 떨어지는 권리락이 발생될 거예요. 권리락이 발생될 거고, 권리락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1월 29일 종가로, 2월 2일 기준이니까 1월 29일 종가에 들고 계시면 그 다음 날은 팔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정 기준일은 2월 2일이 되겠고요. 자,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5일. 자, 2월 25일 이후에는 주식이 새로 내 계좌로 들어와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상도 그렇고요. 청약하고 난 다음에 계좌에 이게 한동안은 찍히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주식이 발행이 되면 계좌로 자동 입고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CS 윈드에 대해서 지금 유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알아봤고요. 자, 뭐 일단 저거를 켰으니까 HTS를 켰으니까 뭐 CS 윈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자, 지금 리스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죠. 트럼프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일 텐데, 단기간의 충격은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을 못 하게 되면, 단기간의 충격은 조금 있겠지만, 뭐 트럼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유튜브 쪽들 뭐 이런 쪽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그거 거기에 휘둘리면 여러분들만 혼란스러워지고 손해 봅니다. 그래서 좀 잘 유튜브도 잘 가려서 보시고 잘 가려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미국, 유럽, 뭐 베트남 할 것 없이 중국까지도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고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유튜브 영상 자주 계속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요. 제가 증권회사 초년병 시절 때 그때 대리 때 뭐 2002년도였었던가 그때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2억을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현대미포조선을 4,000원 할 때였어요. 자, 지금 그것도 무상 100%를 해갖고 그때 당시 가격이 지금 2,000원 정도를 찍힐 텐데 무상하기 전에는 권리락 하기 전에는 배니까 이게 저 4,000원대 4,000원 4,000 뭐 100원 200원 4,000원대도 초반이에요. 그때 이 2억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서너 달 정도 있다 보니까 해를 한 해 넘겼어요. 연말, 뭐 추울 때쯤에 사서, 쌀쌀해질 때쯤에 사서, 그 다음에 좀 팔았는데 한 서너 달 만에 5천 몇백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근데 이거 배당도 그때 500원씩 줬어요.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한 10% 이상 획득을 해놨고, 주식 투자해서 시세 차익 한 30분 몇 프로 정도 났고, 신나게 팔았습니다. 좋다고. 그리고 손님하고 둘이서 그날 저녁에 대박 났다고 신나게 술을 마셨어요. 현대미포조선이 그러고 난 다음에 40만 원 갔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게 갔으니까 만약에 그냥 들고 있었다라면 2억이 200억이 됐겠죠. 꼭 이 CS 윈드나 이 풍력 쪽이 그렇게 간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배를 못 만들어서 못 팔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 쪽 이런 쪽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요. 풍력 타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못 만들어서 미처 이거를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 내용에 보시면 미국 쪽에 공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것 같아요.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2,900억을 시설 투자에 쓴다라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저도 뭐 언제 팔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려요, 여러분들. 제넥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 제넥신을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CS 윈드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지금 별로 팔 생각 없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좀 요렇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깊숙하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CS 윈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저는 주말에 오랜만에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걸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휴양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